신한주는 붉은 혜성의 제레라 불리는 남자 풀프론탈의 전용기입니다. 등장 작품은 역습의 샤의 동난으로부터 3년 뒤인 우주세기 96년의 사건을 다룬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이죠. 원래 건담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각본만 애니화된 원칙. 그래서 건담 센티넬 등이 애니메이션화 되지 못했는데 이 작품이 애니화되면서 기존의 원칙이 깨졌고 후에 우주세기의 부활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니콘이 크게 히트하면서 상업적으로 실패한 에이지의 실패를 만회하는 상황이 되자 반다이의 주력 상품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작품은 그 화제성만큼 여러가지 논란을 낳은 작품이기도 하죠. (2010년에) 만들어진 기동사 건담 유니콘은 더블 제타 건담부터 역습의 샤까지의 미싱 링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소수의 원작인데 이 작품이 워낙 인기를 모으면서 기존 우주세기 팬들과 유니콘 팬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중심에는 샤 제레라 불리는 풀프론탈이 있으며 이게 역습의 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샤가 부활한 꼴이라 팬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이와 제목은 대놓고 붉은 혜성이었죠. 우주세기 93년에 벌어졌던 제2차 네오지온 항쟁 후 지구 연방군은 우주세기 100년 지온이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에 맞춰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우주에서 태어난 신인류 뉴 타입의 탄생을 주창하던 지오니즘을 일소하고 지온이 등장하기 전의 흐름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를 UC 계획이라고 하지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체가 뉴 타입 헌팅 머신이라 불리는 유니콘 건담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방이 뉴 타입 헌팅 머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존한 것은 단 한 기로 엑시즈를 밀어낸 뉴 타입의 기적 뉴 건담에 도입된 사이코 프림이었어요. 뉴탑을 없애고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뉴탑의 힘을 빌리는 어른의 모순. 이후 사이코 프레임을 채용한 신형 모빌 슈츠의 개발이 시작되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파생기, 실험기가 제조되는데 그중 하나가 유니콘 건담 영호기, 이름하여 신한주 스타인이죠. 연방은 뉴 건담을 개발한 애너하임의 폰 브라운 공장과 사자비를 개발한 애너하임의 그라나다 공장과의 특별 프로젝트 팀을 결성, 보석의 원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한주 스타인을 개발합니다. 스타인, 원석이란 뜻이죠. 이 기체는 뉴타입 헌팅 머신인 풀사이코 프레임 기체를 개발하기 위한 시작기 중 하나로 무어벌 프레임에 사이코 프레임을 일부 도입했으며 제타 건담의 바이오 센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인텐션 오토매틱 시스템이라 불리는 사이코뮤 사고 조종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파일럿의 사고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와 동작이 그만큼 기민하고 정밀해지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니콘 건담과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얼굴은 건담이 아닌 것 같지만 건담 특유의 V자 뿔이 없을 뿐 얼굴 모양은 전반적으로 건담 페이스라고 있죠. 뉴탑을 말살하기 위한 사이코 프레임 기체. 당연히 파일럿은 올드탑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기체는 뉴탑용으로 설계되어 일반인은 다룰 수 없는 기체였습니다. 기체의 반응이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성능 밸런스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병기로서의 가치가 미묘해진 기체죠. 병기라는 것은 누가 사용해도 일정 이상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방 내에선 결함기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성능이 된 이유는 애너하임이 네오지온과의 뒷거래로 처음부터 네오지온에 넘길 것을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방계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MSN이란 형식번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즉, 이 기체는 처음부터 네오지온의 뉴타입 파일럿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계획대로 네오지온의 손에 강탈이라는 형식으로 넘어가지요.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버나지의 형인 알베르토인데 왜냐면 그가 이 사기극의 주모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죠. 이때 넘어갈 신한주는 총 2기인데 그중 한 대는 수장인 풀프론탈에게 또 한 대는 후속작인 기동전사 건담 내러티브에 나오는 졸턴 아크넨이 탑승합니다. 이때 풀프론탈 전용기는 그의 성향에 맞춰 조정되는데 외장은 네오지온 수상의 전용기란 점에 맞춰 지오니께로 바뀌었고 얼굴도 건담 페이스가 아닌 지온의 오노아이로 바뀌죠. 다만 건담의 트윈 아이 자체를 뜯어낸 것은 아니므로 유니콘 3화에서 다구자의 공격으로 인해 트윈 아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디자인 모티브는 형번인 제로6에서 볼 수 있듯 샤 전용 자쿠에서 나왔으며 건담 타입이란 설정은 백식, 버니어 등의 디자인은 사자비, 나기나터 라이플은 겔구구에서 나왔죠. 즉 신한주는 역대 사전원기의 특징을 한데 모은 기체입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네오지온을 상징하는 문양이겠죠. 일반적인 네오지온 기체들은 이 문양이 흰색이지만 신한주만은 금색으로 차별화되어 있죠. 이때 연방은 네오지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양을 본 연방은 그들을 소대츠키라고 부릅니다.
소대츠키는 소대츠케와 동일어로 귀족이 있는 방위의 옷소매와 옷깃을 꿰매는 것을 말하죠. 연방이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소매 그 장식이 마치 귀족들이 입는 옷의 장식처럼 보였기 때문인데 물론 그들을 귀족으로 본 건 아니겠죠. あんなの飾りです。偉い人にはそれがわからんのですよ。 역사적인 함의에서 찾아본다면 몰락했음에도 귀족 놀이에 집착한다는 조롱의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또한 원작자인 후쿠야루 도시는 이런 소매를 붙인 이유를 더블 제타 건담의 캐릭터들은 소매가 없는 80년대 패션인지라 현대적인 패션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이름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 장식은 연방군의 인식처럼 그냥 장식이 아닌 장갑을 덧대어 방어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대츠키의 모든 모빌 슈츠는 루나 티타늄 X제의 장갑을 덧대었지요. 기본적으로 뉴타입 전용기인데다가 양쪽 어깨, 다리에는 플렉시블 슬라스터를 장비하고 있어 빠른 이동 속도는 물론 아크로바틱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래서 건담의 샤의 신기, 3배 빠른 이동 속도를 구현할 수도 있죠. 처음 퍼스트 건담이 등장했을 때는 빨간 기체가 3배 빠르다는 설정에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건담이 리얼 로봇의 대표 주자가 되면서 어떻게든 설정을 붙여야 했고 이에 기체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샤 조종 기술로 인해서 우주 데브리를 발로 차고 이동한다는 설정이 붙었는데 유니콘 2화에서는 데브리를 발로 차면서 움직이는 장면이 그대로 구현되었죠. 이런 특징이 겹쳐지면서 풀 프론탈과 신한주는 붉은 혜성의 재래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총수를 잃어버린 네오지온에겐 정말 혜성과 같은 존재였겠죠. 彼らがそう望むなら私はシャーズナブルになる. 그가 직접 말하듯 그는 샤가 아닙니다. 소설판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자신의 샤임을 언급하는 장면은 이를 서술 트릭이라 생각하고 의심하는 시선을 갖고 읽어보면 자신은 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샤로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교묘한 화술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한주의 장비는 신한주 스타인의 것이 아닌 오리지널 장비가 많습니다. 신한주 스타인에는 인텐션 오토매틱 시스템과 연동되는 하이 빔 라이플이 장비되어 있지만 이 조작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못했던 풀프론탈은 커스터마이즈된 전용 라이플을 사용하죠. 또한 다른 설정에 의하면 강탈한 물건이라 소모품을 조달할 길이 없어 풀프론탈에 맞춘 전용 라이플로 교체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빔 라이플보다 화력과 사거리가 우수하므로 전함 레이더 거리 밖에서 원거리 사격이 가능하죠. 또한 옵션 장비로 총신 하부에 접이식 그레네이드 런처 또는 바주카 장비할 수 있는데 바주카가 5화에 등장했을 때 연출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온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실탄 병기인 로켓 바주카를 갖고 있는데 이후 파생기인 네오지용은 이를 2개나 쓰면서 퍼스트 건담의 명장면을 오마주하기도 하지요. 아니 덴드로비움인가? 즉 장거리 저격이 가능한 빔 라이플로 작전을 펼치되 빔이 안 먹히는 상황에서 실탄으로 공격하기 위한 무장구성이죠. 근접 병기는 2종류인데 빔 사벨은 유니콘처럼 소매에 장착한 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유니콘의 빔 돈파가 구현된 것과는 달리 신한주의 연출은 잘 보이지 않더군요. 실드 안에는 빔 X가 장비되어 있는데 실드에 장착한 채 빔을 출력할 수도 있으며 손에 든 상태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교차해서 연결하면 빔 나게나타로 활용할 수도 있지요. 즉 무장 자체가 샤자쿠, 샤 결국을 모두 고려한 오마주를 할 수 있겠네요. 이 기체의 가장 인상적인 면이라면 바로 최후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선 소설판엔 나오지 않던 오리지널 모빌 아머인 네오지옹이 등장합니다. 이 기체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한주를 관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모빌 아머로 생각한 이미지와 사념을 구현하는 사이코 샤드가 특징입니다. 이 사이코 샤드를 전개하여 사이코 필드를 전개하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유니콘 건담의 전투력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자 벤시의 무장이 파괴되었으며 버나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여행하는 모습을 사고하여 보여주는 말 그대로 기적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장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ニュータイプはエスパーではありません. 작가인 후쿠야루 토시, 감독인 후로시 카츠히로는 실제 시간 여행을 한 건 아니라고 수수했지만 나중에 사이코 프린터 제기가 시간 조작이 가능하다는 설정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인기 기체인 만큼 프라모델 라인업은 정말 풍부합니다. 다만 복잡한 디테일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한데요. HG와 MG의 경우 디테일은 훌륭하지만 가장 큰 특징인 금장 문양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전 다행히 무사히 붙이는데 성공했지만 개중엔 붙이다 실패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보이고 그렇다고 도색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차라리 제대로 하겠다면 금색 라카 계열로 도색한 후 검은 에나멜을 칠한 후 닦아내는 워싱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이 키트는 어떻게 만들든 상급자 키트입니다.
사실 HG는 가격과 크기 면에서 이해가 가지만 MG가 분할하지 않은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MG는 각부에 여러가지 기믹이 있어 만드는 재미는 좋지만 그 금장을 스티커로 붙이는 과정은 그렇다 쳐도 플라스틱 재질과 허리 설계 방식에 문제가 겹쳐 정말 잘 부러져요. 게다가 빔 라이플을 쥐어주는 것도 힘든데 손바닥의 돌기가 라이플의 무게 때문에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죠. 스티커가 말이 나온 것인지 RG는 금장 부품을 분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RG의 초창기 컨셉은 공통 프레임에 다른 형태의 외장을 붙이는 방식으로 높은 디테일의 키트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녀석은 건담 마크2의 프레임을 추가 부품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지만 그 추가 부품이 상체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세워만 놔도 낙지가 돼요. 이쯤 되면 신한주 키트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바로 중력. 화려한 부스터의 금장, 그리고 무장의 무게가 무거워서 이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하나씩 문제가 갖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HG를 추천합니다. MG는 허리를 부숴먹은 사람이 하도 많이 있어 겁나고 RG는 허리를 아예 록타이트로 붙여서 가동을 포기한다면 제일 낫겠군요. 다만 유니콘보다는 튼튼하며 장식품으로 최상이란 건 부정할 수 없겠군요. 또한 신한주 스타인의 경우에는 디자이너인 가독 혀지메가 편애를 하는 것인지 마스터 그레이드 버전이 무려 3개입니다. 내러티브 버전만 해도 일반 버전과 버카가 존재하죠. 신한주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신한주보다 품질이 좋은 편인데 MG 내러티브 버카가 사실상의 완전판이니 이쪽을 사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기존 MG가 소매 문양을 스티커로 처리했다면 버카는 별도로 분할했으며 빔맥스와 나기나타까지 들어간 호사양인데 가격은 고작 500원 차이기 때문이죠. 유니콘의 설정은 건담 내러티브가 교육되면서 여러 가지가 변경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신한주였죠. 소설판에선 2기가 존재했지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1기로 변경했는데 유니콘이 워낙 대형이 들치면서 속편이 제작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1기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은근히 상품 판매에 따라서 엿가루처럼 바뀌는 건담 설정에서 유니콘 관련 설정, 특히 내러티브 관련 설정은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또한 원전인 불사조 사냥에선 아예 등장하지 않는 기체이기도 하죠. 신한주 스타인 대신 야크트 도가가 등장합니다. 2호기의 파일럿은 졸탄 아카넨으로 풀 프론탈과 마찬가지로 샤의 제레라 불리는 남자지만 결국 강화 실패했기에 샤의 실패작이라 조롱당하는 처지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러티브 세계관에서 최강의 파일럿이므로 만약 리타가 없었다면 요난 그대로 죽었겠죠. 기본적인 무장의 특징은 신한주와 같으며 라이플은 얼핏 보면 신한주의 원래 무장인 하이 빔 라이플 같지만 사실은 신한주의 빔 라이플에 자켓 아머를 씌운 것입니다. 네오지용은 유니콘판 덴드로비움으로 기획된 기체로 소설판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사조 사냥에서 존재했었단 뒷설정이 붙었어요. 즉 제작진은 불사조 사냥의 기록을 바탕으로 유니콘 본편의 풀 프론탈에 네오지용을 등장시키고 불사조 사냥은 내러티브로 만들면서 네오지용을 또 등장시킨 것이죠. 즉 꼭 먹고 알 먹고인가요? 단 불사조 사냥에선 신한주 스타인의 코어가 아니라 야크트 도가였습니다. 신한주가 코어인 거점 공략용 모빌 아머이며 압도적인 강력함을 자랑하지만 사실 시청자들에게 큰 의문을 주는 기체이기도 하죠. 소데츠키는 사실상 세력이 무너진 네오지온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체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기체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체를 만들겠어요? 다만 제작 지원인 세키나시 료지는 이걸 소데츠키가 만들 리는 없고 유니콘에 대한 억지력으로 에너하임이 양도했단 이미지라고 말하는데 에너하임이란 기업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양쪽에 무기를 공급하여 분쟁을 활성화시킨 악의 죽임을 감안하면 우주세계에 걸맞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NT에서는 연방이 접수한 네오지온 시제품을 로우 상해가 빼돌렸단 설정을 붙여 이야기에 설득력을 부여했죠. 기체는 지용보다는 알파아질과 더 닮았는데 이는 알파아질의 초기 이름이 네오지온이었다는 것을 오마주한 거예요. 다만 이 기체의 문제점은 사이코샤드로 앞서 말했듯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오버 테크놀로지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는 꽤 위험한 설정 변경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벌어질 F91 빅토리의 스토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나리에게 병기 개발권을 뺏기는 것은 연방이 뉴타입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꿰어 맞출 수 있겠지만 이러면 신한주 자체가 사이코 프레임을 활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뉴타입을 배제했으면 사이코 프레임을 안 썼을 테니까요. 사실 이는 이 기체의 모티브인 덴드로비움과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덴드로비움의 존재가 제타 건담의 설정을 다 무너뜨리자 마지막엔 사건을 은폐하면서 기술도 봉인했다는 식으로 말을 마쳤지만 아직 유니콘 쪽에선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몰락했는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팬들의 추측만이 난무하는 상황이거든요. 즉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데 사이코 샤드의 존재가 오게티가 된 상황이었군요. ニュータイプはエスパーではありません。 유니콘 건담이 가능성의 짐승이라면 신한주는 그 가능성을 파괴하는 가능성의 파괴자라 할 수 있지요. これがこの世の果て、時の終わりに訪れる世界だ。人がどれだけあがこうと結末は変わらない。 그는 뉴타입이지만 인간의 혁신 가능성을 믿지 않았죠. 人間だけが神を持つ今を超える力可能性という内なる神を 하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버나지와의 대화 끝에 결국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로 하죠. 君に託す。なすべきと思ったことを。 이렇게 버나지는 풀프론틀의 과업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